네, 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시진핑하고 문재인하고 뭐 하는 짓이 거의 싱크로나이즈드 수영 같아요. 거의 싱크가 돼갖고 둘 다 아주 일종의 이제 배수진, 자살골 배수진을 치고 아주 폐악질 상태로 동시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여쭙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 좀 드릴게요.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다들 어려우실 텐데 계속 도와주셔서 백모 세네탈출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신간 안내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보 근무. 저자는 로버트 스팔링이고요. 책이 출판된 데는 듣보잡이 아니고 펭귄입니다. 무려 펭귄이고요. 스팔링이라는 사람은 트럼프 이너서클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2017년 미중전쟁의 신호탄이 된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 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가 작성됐을 때 그 보고서 작성팀의 수석부장이었습니다. 그전에는 NSC에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주 베이징 미국 대사관 무관으로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스텔스 폭격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래서 공군 중장인가 준장인가 소장으로 퇴역을 했어요. 이 사람이 중국 통이고요. 중국말을 영어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낱낱이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복 음모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싱크로나이즈 수영 같은 느낌을 줘요. 시진핑은 홍콩 공안법을 통과시켰고요. 문팔육은 국회 독재를 하고 있죠. 18개 상임위원회를 다 주워 먹었고 지들 마음대로 뭐 33전집 추경 막 통과시키고 웃으며 깔깔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 쪽에서는 이른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게 아마 밀어붙여질 겁니다. 5.18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밀어붙여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일단 법 이름이 말이 안 되는 법이에요. 우리가 차별화 그러면 differentiation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이제 나쁜 의미의 차별은 discrimination이라고 부르죠. 나쁜 의미의 차별이든 좋은 의미의 차별화이든 다른 나라에는 law against discrimination, law against differentiation 이런 법률 이름조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차별하는 동물입니다. 맛을 보고 평가하고 이거 몸에 좋은데 이거 몸에 나쁜데 이거 삶의 보탬이 되는데 삶의 보탬이 되지 않는데 이 인간에게 그런 차별 맛보기가 없다면 그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와 혹은 종교와 기타 등등 인간의 모든 생활이 다 깨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개밥을 줘도 먹는 거고 고양이 밥을 줘도 먹게 됩니다.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이름, 학명, 호모 사피엔스 자체가 맛보는 동물이다라는 뜻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피엔스라는 단어가 원래 지혜라는 걸 뜻하기 이전에 지혜 자체가 맛보기, 평가하기를 뜻하는 테이스트입니다. 원래. 인간은 맛보는 동물, 평가하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차별을 하지 말라라는 소리는 차별화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이건 뭐냐. 아니 내 종교와 남의 종교를 구분할 줄 알고 다음에 설교하면서 그 결혼이란 제도는 남녀 간에 해야 되는 게 맞아.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이게 되면 이제 감옥 간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8, 9개월 때 임신 때 그 중절하는 거는 일종의 살인이야. 그거 낙태시키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면은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 여성을 애 낳는 암소로 규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특히 종교 지도자들 다 거리에 나오셔야 돼요. 다 거리에 나오셔야 돼요. 이거. 이제 이런 그 막가파 행태를 막 하고 있단 말이죠. 문팔육 집단이. 시진핑의 막가파 행태. 홍콩 공안법. 이거 똑같은 시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마치 싱크로나이즈 수영 아니냐.
시진핑과 문재인이 지금 수영장에서 같이 댄스를 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콩 공안법 이게 대형 사고인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날짜로 보면 이제 아세안에서 이제 남중국해의 그 중국의 그 영해 침범 혹은 다른 나라의 경제 수역 침범 이거를 이제 그 규탄하는 그런 성명이 채택된 직후에 미국이 움직였는데 실제로는 저는 홍콩 공안법에 관한 정보를 미국이 입수를 하고 너 이거 통과시키지 마라는 무력 시위를 했다고 봅니다. 이게 미국의 이제 군사 경고인데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6월 30일 날 전인대가 열려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홍콩 공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항공모함 전단 그러니까 이 친구들 이름으로 그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스트라이크 그룹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항공모함 공격전단, 공격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항공모함 항모전단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세 개가 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테오도르 루스벨트, 그 다음에 니미츠 이게 두 개가 최근 합류를 했어요. 원래 이 지역에 로널드 레이건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항모전단의 작전 반경은 워낙 크기 때문에 남중국해 일대에서 있지만 한반도 당연히 들어가죠. 1시간당 뭐 한 50km씩 움직이니까 한반도까지 쭉 밀고 올라오는데 몇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또 한반도까지 다 밀고 올라올 필요도 없어요. 비행기 떠버리면 끝나니까. 이거 뭐냐면은 이 셋 다 그 미국이 운영 중인 니미츠급 항모 10척 중 3척입니다. 참고로 이 미국은 항모 전단을 꾸릴 때 그 모델을 항모를 이제 보통 한 11척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법 5062조에 항공모함을 최소한 11척 운영해야 한다라는 법률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11척이 보통 하나의 10척 내지 11척이 하나의 모델 안에서 변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모델에 처음 붙인 첫 그 항공모함, 그러니까 처음 그 모델로 만들어진 항공모함을 플래그십, 그러니까 기수함이라고 부르죠. 첫 바따 항공모함이죠. 그 첫 바따 항공모함의 이름을 따서 급을 정합니다. 그래서 니미츠급 항공모함 그 패밀리에 들어있는 그 항공모함 그룹의 첫 바따가 니미츠호예요. 그래서 니미츠는 두 개의 단어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단어가 하나는 니미츠호라는 하나의 항공모함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니미츠 패밀리에 속한 10대의 항공모함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니미츠 클래스 혹은 니미츠 이렇게 둘 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미츠호, 그다음에 테오도르 루스벨트호, 로널드 레이건호 전부 니미츠 클래스입니다. 이게 핵항모죠. 이 핵항모는 파워가 굉장히 좋죠. 파워가 좋아서 실제로 어마무시한 그러니까 전력이 풍부하니까 그 전력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해요. 그 대신에 이제 항모 해체 비용이 큽니다. 왜냐면 원자로를 드러내야 되니까. 항모 해체 비용이 거의 뭐 한 7, 8천억 이렇게 나갑니다. 해체 비용 자체가. 지금 이제 미국은 아까 법에 의해서 11대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10대가 니미츠호고요. 그 다음에 한 대는 차세대 항공모함이에요. 그게 이제 2017년에 진수됐는데 그게 포드호입니다. 제럴드 포드호입니다. 그래서 그건 포드 클래스예요. 포드 클래스는 니미츠 클래스보다 더 첨단입니다. 그건 지금 한 대밖에 없어요. 이제 니미츠호가 수령이 다 해가면 점차 포드 클래스로 바꿉니다. 수령은 어떻게 정하냐? 미국 대개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이 차면 하나씩 바꿔 나갑니다. 이게 이제 항모 전단이 뭐 무시무시하다는 거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참고로 오바마는 이 한때 미국법 5062조를 어겼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긴 겁니다. 즉 항모를 최소한 11척 항모 전단을 11개 항모 전단을 운영해야 하는데 오바마가 2015년 예산에서
이 니미츠급 항모 조지 워싱턴 호의 그 수리 비용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럼 항모가 운영을 못하고 이제 그 항구에 장기 정박하는 상태가 돼버리죠. 이 간땡이가 부은 인간입니다. 이게 다 제가 세뇌 탈출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바마 클린턴 때 한 짓이 뭐냐. 예산 절약한답시고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제 이라크에 들어가고 아프간에 들어가니까 만만한 게 이런 장비 운영비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첨단 장비들이라 장비 운영비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숫자야 뭐 비행기 몇 대, 항모 몇 대 뭐 그래서 숫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게 돌아가고 있나 딱 보면 전부 항구에 있거나 경납고에 있는 거예요. 뜨지를 못하고. 이게 트럼프 되면서 이걸 다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전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이 어마무시한 전력 중에 11척 중에 3개가 하나의 바다에 몰려 있는 거예요. 이건 중국 보고 너 까불지 마라.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도 시진핑이 겁대가리가 없이 홍콩에 관해서 공안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럼 이 홍콩 보안법 혹은 홍콩 공안법이라고 불리는데 저는 공안법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근데 뭐 보안법이라고 불러도 뭐 저 시비는 안 걸겠습니다. 이 주요 내용을 보면 이게 황당합니다. 분리, 전복, 그 다음에 그 테러, 외국군 협력은 최대 종신형이고요. 중국 정부와 홍콩 지방 정부를 증오하는 것을 유도하면 처벌하고요. 그러니까 비난하면 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증오 유발죄로. 정부 증오 유발죄. 그 다음에 3번째 공공운송수단을 손상시키면 테러행위. 버스, 그 다음에 무슨 지하철역 이런 거 손상시키면 이거 테러다 이거. 4번째 유죄 선고를 받은 자는 피선거권 박탈하겠다. 5번째 홍콩에 중국 정부 직할 보안사를 설치하겠다. 시큐리티 포스 중국 정부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 요원들과 함께, 그 공안 경찰과 함께. 그 다음에 공안 관련 사건에는 홍콩 청장이 판사를 임명한다. 그런데 이 판사의 결정에 의해서 배심원을 배제할 수 있다. 배심원 없는 재판할 수 있다. 홍콩은 아마 배심원 제도 모양이에요. 배심원이 필수인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홍콩 지방정부가 설립한 국가공안위원회의 결정은 법률적 쟁의를 초월한다. 국가공안위원회 내셔널 시큐리티 그 카운슬인가 커미티인가 그거에서 뭐 결정해 놓은 거 가지고 법률적으로 시비 못 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매우 심각한 사건은 중국이 직접 판결하며 그러니까 그 법정이 뭐 홍콩에 열릴지 아니면은 베이징으로 뭐 혹은 심천 같은 데로 가져갈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직접 판결하겠다는 거예요. 중국 그 법원에서 비밀 재판이 가능하다. 문 닫고 판결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계 시민단체와 언론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이게 마지막이 더 황당한데요. 이게 홍콩인에만 대하는 게 아니라 non permanent resident. 그러니까 홍콩은 이제 국제도시니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일시 체류를 한단 말이에요. 6개월, 1년, 2년. 홍콩인 외국인 불문하고 처벌한다. 심지어는요. 외국에서의 행위도 이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 있어요. 홍콩에서 그러니까 백모가 홍콩 가면 저 처벌당합니다. 왜냐?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에 대한 증오를 매일 유발시키고 있잖아요. 세뇌 탈출해서. 증오 유발죄, 정부에 대한 증오 유발죄 100% 걸려요. 분리 전복 주장하고 있잖아요. 100%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이 법률 위반으로 베이징으로 압송돼서 비밀 재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황당한 게 뭐냐? 홍콩 여행자 혹은 비행기가 홍콩에 중간 기착했을 때 처벌할 수 있어요. 그 트랜짓 중간 기착해서 왜 몇 시간 동안 공항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처벌해요. 할 수 있다고 이게. 무시무시한 법을 만든 거예요. 이게 아마 저는 문재인 586한테 이 법에 굉장한 영감을 주게 될 거다. 그래서 아마 한국공안법 혹은 서울공안법, 서울 시큐리티 로 이런 게 아마 탄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이 보고 배우십시오. 우리 문재인 586 집단. 이 법에 의하면 홍콩 우산 시위는 이제 분리 전복 테러 행위에 해당합니다. 분리 전복을 주장하는 거고 정부에 대한 증오를 주장한 거고 그 다음에 지하철 역사에 가서
개겼으니까 테러에 대한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법대로 될 거냐? 저는 상당히 참 황당한 짓을 저질렀다고 봐요. 홍콩이 인구가 한 750만 되는데 이 750만 명이 도시 게릴라화하는 거예요, 이거. 물론 폭력적 도시 게릴라라는 뜻이 아니라 도시 게릴라성 저항이에요. 주동자도 없고 이미 주동자 없는 저항을 해온대요, 저기가. 주동자 없이 다 자기 동네 구역 담당해서 그냥 손발이 맞춰서 하고 서로 뜻이 통해서 저항을 해온다는데 그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요. 오늘 당장 법률 통과 어제 됐는데 오늘 당장 시위 시작해요. 너 법 웃기지 마라 이거지. 참고로 홍콩 지지한다는 좋은 뜻을 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이 그림 쓸 때 이 아래에 있는 빨간 깃발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준 홍콩 깃발이에요. 홍콩 독립을 의미하는 깃발은 저 홍콩 블루 엔자인입니다. 참고로 엔자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영국 깃발에 대해서 사용되는 건데 저 영국 깃발이 원래는 저게 그 유니언 잭 그게 저 파란 바탕에 저 십자가 같이 생긴 거 저거 이렇게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게 영국 깃발인데 그 십자가 같이 생긴 거를 왼쪽 구퉁이로 쫙 밀어 올리고 나머지를 이제 저기 청색으로 내버려 두고 그 청색에 있는 그 공간에 자기 단체, 자기 조직의 엠블렘을 박는 방식 이걸 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만든 깃발을 저게 홍콩 깃발이었는데 옛날 그러니까 저기 넘어가기 전에 저걸 홍콩 블루 엔자인이라고 부르는데 홍콩 블루 엔자인을 사용하거나 걸어 주십시오. 저도 이제 걸을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풀픽을 불독글을 쓰니까 그냥 그냥 그림으로 매번 걸을까 싶습니다. 절대로 저 아래에 있는 거 빨간 거 그 중공이 만드는 홍콩 깃발 그거 쓰지 마십시오. 이 750만 명 도시 게릴라의 저항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이제 청소년들이 또 선봉이에요. 스피어헤드 창끝을 청소년들이 쓰고 있다고. 이게 제어가 되겠냐고. 제어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NSC 대변인이 미국의 이제 National Security Council이죠. 미국 국가안보국. 거기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홍콩을 일국일제, 원래는 일국양제하게 돼 있죠. 나라는 하나지만 시스템은 다르다. 근데 지금 저렇게 이제 공안법 통과시켰기 때문에 일국일제로 이제 홍콩을 다루는 거예요. 메인랜다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메인랜드가 중국 본토를 가르치죠. 거기에 IZE 붙여서 메인랜다이즈 그러면 본토화시키다. 본토화는 거기에 명사형 메인랜다이제이션 그게 홍콩 사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홍콩을 이제 메인랜다이즈 했기 때문에 본토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홍콩을 이제 일국일제로 다루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발표가 홍콩 공안법은 영중조약을 정면 위반한 것이다. 그때 이제 그 1980년대 말쯤 맺었을 텐데 영국이 홍콩에 반환을 하면서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할 것을 그 조약에 박았는데 이걸 정면으로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국제법, 국제조약 상관없다 이거죠. 그냥 내 갈 길 가겠다 이러고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제 대형 사고를 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EU도 비난을 하고 있고 이게 말하자면 시진핑의 자살골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자살골이냐. 그냥 국제여론 좀 들끓는 건데 이게 보통 자살골이 아닙니다. 저는 중국 공산당의 특이점이 소련 공산당과 달리 이게 그 19세기 중반에 세계에서 가장 참혹했던 농민 반란의 전통, 태평천국의 전통을 이어받은 인민군, 농민 게릴라군 그거에 바탕을 해서 당이 그 아들로 큰 거예요. 그 당이 중국 농민 게릴라군의 아들입니다. 소련 같은 데들은 군이 당의 아들인데 여기는 당이 군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국 체제를 얘기할 때 CCP 공산당 체제라고 잘 안 하고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 너무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C자 두 개, CC, P자 두 개, PP, 그 다음에 LA. 우리 로스앤젤레스 잘 가니까 LA라는 단어는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CCPP, LA 뜻이 뭐냐? CCP는 중국 공산당, Chinese Communist Party. 그래서 이제 CCP가 되고요. 그 다음에 PLA는 People's Liberation Army, 인민해방군. 그래서 CCPP, LA.
뭐 입에 몇 번 해보면 입에 붙습니다. 그러면 시진핑과 CCPP LA는 왜 이런 멍청한 짓을 저질렀냐? 우선 미중 전쟁과 중국 디커플링 때문에 경제가 폭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심리 불안정이 폭증하고 있죠. 특히 이번에 무슨 뭐 메뚜기 오지 거기다가 삼엽대 흔들거리지 홍수 왔지 보통 지금 살벌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중국을 여기에 이제 자유의 바이러스가 파고들면 이제 박살 나는 건데 이미 사람들이 물질과 풍요의 맛을 알고 시장 경제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자유의 바이러스가 파고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자유의 바이러스 중국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CCPP LA가 두려워하는 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홍콩 바이러스입니다. 홍콩으로부터 자유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참고로 우리 세뇌탈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 우리 다 바이러스가 돼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자유혁명의 바이러스가 돼야 돼요. 우리가 바로 자유보수혁명의 바이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러스를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바이러스가.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박테리아가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박테리아 숫자보다 바이러스가 셀 수 없이 더 많아요. 그 바이러스가 생태계의 맨 밑바닥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신비로운 그 분자생물학 분야가 비롤로지, 바이러스학입니다. 이제는 이 관찰, 측정, 그 다음에 실험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유전자 공학 이런 게 굉장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 비롤로지가 무지하게 신비롭고 또 재미난 그런 학문 분야입니다. 바이러스학이. 어쨌거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이러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홍콩에서 불어오는 자유혁명의 바이러스. 이거 중국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그 다음에 대만에서 불어오는 자유혁명의 바이러스.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홍콩은 밟을 수 있겠지만 대만은 밟을 수가 없잖아요. 대만은 밟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짜 강력한 바이러스가 오는데 그게 뭐냐. 북한 해방 바이러스입니다. 북한에서 불어오는 바이러스. 이거 실제로 벌어지면 사실상 손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세뇌탈출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너무 몰려있고 중국의 형세가 비세기 때문에 한반도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바이러스인데 나머지 둘은 자기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홍콩이라도 때려 막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대가를 치르든 홍콩을 장악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대가를 과연 시진핑, CCPP, LA가 알 거냐 이거예요.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왜냐? 이 대가가요. 굉장히 큰 전 세계적 사회문화적 정치문화적 함의를 가집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 세뇌탈출 독자 한 분이 독일에서 하시는 분이 독일에서도 독일어로도 중국의 세계정복 음모 혹은 중국이 미국과 서유럽을 어떻게 침투해서 정복하고자 했는가 여기에 대한 책이 나왔다. 이러고서 저한테 이제 독일어로 된 책 제목을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독일어로 됐지만 이제 찾아가지고 영어로 된 이제 소개서를 보다 보니까 이 저자들이 좌파 리버럴이에요. 좌파 리버럴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이 거느리고 있는 한 진영이 해체돼서 날아가 버려요. 홍콩 같은 거 건드려 버리면. 좌파 리버럴, 해체주의 피스 리버럴이 날아가 버린다고요. 이거요 굉장히 큰 변화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 그림을 보시면 압니다. 악의 핵은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거는 친중 글로벌리스트예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 소로스 같은 놈들, 금융 다루는 놈들, 혹은 NYT 같은 데 사주,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 워싱턴 포스트 사주가 저 인간이죠. 41조 원 주고서 이혼한 저거 아니에요? 아마존의 사주가 워싱턴 포스트 사주죠. 이게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핵이라고 얘들이. 근데 이 핵 자체는 몇 명 안 돼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조 바이든 이런 인간들이에요. 몇 명 안 돼요. 혹은 이제 트럼프 때려잡겠다고 칼 뻗고 뛰어들었던
그 법무부, FBI의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저기 뭐야 트럼프 칼 뽑고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CIA 그 책임자 이런 자들이에요. 몇 명 안 돼요. 리스트 꼽아봐도 한 100명. 그러면 얘들이 왜 힘을 발휘하냐?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극렬 좀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안티파, DSA 이 극렬 좀비 부대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들이 해체주의 PC 리버럴이 빵빵합니다. 여기에는 지식층, 멀쩡한 교수, 멀쩡한 관료. 이번에 트럼프 저기 뭐야 그 탄핵해서 죽여버리겠다고 나선 게 그 주 EU 미국 대사 손들랜드 뭐 이런 자들 아니에요.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 테일러. 이번에 한국 그 주 서울 미국 대사관에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BLM 간판 걸렸던 거 보세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저기 누구지 저기 뭐 해리 해리스가 뛰어냈잖아요. 얘들 이런 애들이에요. 이것도 멀쩡한 놈들이거든. 근데 해체주의 PC 리버럴이 많다고요. 이게 1990년경부터 아주 양산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냉전 때는 소련과 대결 때는 이게 숨을 죽이고 있었다고요. 그랬다가 그러니까 1945년에서 1990년까지 냉전 시대에는 이게 꽃을 크게 못 피웠었어요. 그냥 학계 일부에서만 꽃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 하는 그 학계 일부에만 꽃을 피웠다가 1990년에 소련 망하고 나서 아 이제 뭐 적도 없는데 뭐 그렇게 콘도 세우고 살아 뭐 진실 거짓 왜 따지고 무슨 뭐 옳고 그름 왜 따져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부비부비 하고 살아. 근데 너는 왜 가치 판단해? 너는 국가주의자, 너는 파시스트, 너는 전쟁광, 너는 성차별주의자, 너는 인종차별주의자. 이거거든요. 이게 이 낙인 찍는 거에 이게 PC 아니에요. Political correctness. 자기들이 상정한 정치적 정도를 벗어나면 다 국가주의, 전쟁장, 극우, 전쟁광, 극우, 파시스트, 그 다음에 인종차별주의, 그 다음에 저기 성차별주의 이렇게 낙인 찍는 거거든요. 얘들. 우리 같으면 여기다 무시무시한 낙인이 하나 더 붙어 있죠. 친일파. 친일파. 이건 미국선 없는 낙인인데 여기선 그게 붙어 있죠.